한나TV 한나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은 기본적으로 꼭 가는 바로 화장실에 가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뭐 며칠에 한 번씩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장을 비우시나요? 저는 1일 1응가. 네, 매일 화장실 가는 게 이제 첫 끼 먹으면 꼭 화장실을 가야 되고, 어딜 가도 꼭 화장실을 자주 가기 때문에 화장실 위생에 되게 신경 쓰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런 화장실 문화에 대한 거, 어느 나라에 가든 화장실이 깨끗해야 그 나라 문화가 발달했다라는 거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척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장실의 역사를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일단 우리가 화장실 이렇게 얘기할 때, 저 어렸을 때는 화장실은 화장을 하는 공간이었나? 그렇잖아요. 뭐 뼈를 화장하는 건 아니겠죠? 근데 왜 남자도 화장을 하나? 왜 화장실일까? 일단 어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화장실을 영어로 하면 파우더룸이죠. 그래서 외국에는 이렇게 파우더룸으로 이렇게 써있는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도 커피숍 같은 데 보면은 파우더룸, 물론 베스룸이라는 말도 쓰지만 커피숍 같은 데서 베스룸으로 쓰진 않죠. 그냥 베스룸은 욕실이라는 의미고, 화장실은 주로 파우더룸이라고 이렇게 영어로 씁니다. 거기서의 파우더는 과연 뭘까요? 진짜 이런 화장하는 이런 파우더일까요? 자, 거기서의 파우더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주 18세기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8세기, 19세기 정도에 유럽에서는 여러분 모차르트 롤마른 머리 아시죠? 바흐, 핸델, 모차르트만 보면은 하얀색 머리를 가발을 썼습니다. 그때 당시 귀족 남자들은 그 가발을 쓰는 게 매너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멋있다고 생각을 했대요. 왠지 모르겠지만 막 루이 16세 뭐 요런 그림 보여드릴게요. 이거 다 머리 가발이거든요. 이런 풍성한 이러한 머리 가발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가발이기 때문에 떡지겠죠. 더러워지고 냄새나지 않겠습니까? 그 가발에 파우더를 묻히는, 위생상 떡지는 것도 해결하고 소독도 하는 그런 파우더를 묻히는 그런 경우가 있었대요. 그래서 머리에다 파우더를 묻히고 머리에 쓰고, 그 머리 가발에다 쓰고, 가발에다 파우더 묻히고 머리에 쓰고, 손을 이렇게 닦는 그런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침실 옆에는 항상 파우더룸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는 파우더 클로젯이라고 했는데, 그 클로젯이라는 것이 그때 보면은 아주 작은 그런 공간, 작은 붙어있는 분장실이라는 의미의 그런 작은 방이었는데, 그 파우더 클로젯이 파우더룸이 된 것이고, 지금의 우리가 쓰고 있는 화장실이 된 것이다 라는 거죠. 물론 요즘에는 뭐 토일렛 이런 말도 쓰지만 그 옛날에는 이제 파우더룸 이렇게 시작이 됐다라는 거. 뭐 우리나라의 용어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집 뒤에 붙어 있다 해서 냄새가 나니까 뒷간, 뭐 옆에 붙어 있다 측간, 해오소라는 멋진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근심도 털어놓고 오는 공간. 근데 사실 저는 화장실에 들어왔을 때랑 나왔을 때 기분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하루에 딱 화장실을 갔다 오면 뭔가 이제 시작이 되는 느낌이고, 장이 청소되는 깨끗한 그런 기분 되게 좋아지죠. 그렇죠? 행복해지고 정말 근심을 덜어놓는 공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쨌든 화장실의 유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화장실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고대사에서 봤을 때 아주 옛날에 발견된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리스에서도 이러한 화장실이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돌인데 엉덩이가 뚫려 있고 밑에는 이렇게 뭔가 모을 수 있게, 꽤 잘 만든 것 같아요. 깔끔한 것 같아요. 변기를 이렇게 돌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발달해서 그리스 로마로 넘어가면 공중 화장실이 나타납니다. 이 공중 화장실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기에 이제 돌이 또 있고, 이제 뭐 여기다 이 구멍에다가 이제 배설을 하고, 이 뒤에는 수로가 있어가지고 놀랍게도 수세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로마가 정말 번성했다는 걸 알 수 있고, 심지어 엉덩이를 닦는 기구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엉덩이를 닦는 기구는 이 스펀지 같은 아주 보들보들한 해면으로 닦았다고 합니다. 요즘은 여자분들 화장하고 이렇게 해면 스펀지 같은 거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사진 보고 조금 그랬어요. 한 번 닦고 버리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닦는데, 로마의 귀족들이 이거를 닦을 때 스스로 닦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그 노예들이 뒤에서 이렇게 닦아주고요. 공중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닦아주고
이제 원래는 사실 스스로 그거를 깨끗이 해면을 닦고 나오는 게 매너였대요. 이걸 공용으로 쓰는 거 좀 아니지 않아? 어쨌든 그런데 노예들이 이거를 닦아주고, 그리고 이제 이 공중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지역에 좀 잘 사는 유지들이나 좀 특히 잘 사는 귀족들이 자기 그 노예들을 잠깐 상주하게 해서 요거를 좀 빨게 했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좀 그러네요. 이걸 빠는 게. 노예의 극한 직업. 자, 어쨌든 로마에는 이런 식의 공중 화장실이 있었다라는 거 아주 대단하죠. 그러면 우리나라 고대에도 이런 화장실이 있었을까? 놀랍게도 고대에는 인구가 좀 적은 편이었고, 워낙 귀족과 이런 노예와 그런 관등 체제, 계급 체제가 뚜렷해서 그랬는지 오히려 과거의 화장실이 생각보다 깨끗합니다. 자, 신라의 화장실도 발견이 되는데요. 신라 같은 경우에는 동굴과 월지 그런 연못 근처 북동쪽에서 8세기 정도로 보이는 수세식 화장실이 발견이 됐습니다. 수세식 화장실이 발견됐는데 건물과 돌로 만든 변기가 있고 배수시설은 있긴 있는데 이게 이제 확실하게 어떠한 루트로 이렇게 화장실을 이용했는지는 아직 알 수가 없고요. 어쨌든 돌로 만들었다는 거. 아까 그런 로마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 아까 로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화장실을 사용을 했고, 그리고 이렇게 막 물로 이렇게 넘기는 뭐 이런 식으로 수세식을 이용을 했다라는 거겠죠. 자, 그리고 백제에도 왕궁리 유적에 거대한 화장실 유적지가 남아 있습니다. 백제 왕궁리 유적지는요, 거기에 이제 궁궐이었다라고 보는 그런 유적지인데 수세식 공동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의 구덩이가 파 있고요. 그리고 목간으로 돼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발을 딛고 일을 봤던 그런 공간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쪽에 보면은 이렇게 구덩이에 나무 기둥도 퉁퉁퉁 바닥 박았고, 그리고 내부 벽에 점토로 발라가지고 배설물이 다른 곳으로 쏘지 않게, 그리고 심지어 배수시설이 있었다는 부분에서 확실하게 여기가 이제 수세식 화장실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백제 화장실을 이렇게 복원을 한 그런 모습인데 이런 식의 화장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규모가 꽤 커요. 왕궁리 유적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한 10m 정도, 그리고 폭이 1.8m 정도, 깊이는 3.4m 정도, 뭐 요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좀 규모가 꽤 큰 화장실이 존재했다라는 거. 그런데 이 백제 왕궁리 유적에서 새로운 거 우리가 발견을 했습니다. 이 화장실에요, 기생충의 흔적이 남았어요. 그래서 백제 화장실에서 나온 1.8m를 어떤 단위로 변환하고 싶으세요? 시리아. 이런. 죄송합니다. 제 방송 중에 시리가 갑자기 참여를. 자, 백제에서 기생충이 나왔는데, 백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여 그 구덩이에서 이제 회충의 이런 회충의 알들이 무더기로 검출이 됐는데 아마 여기가 사람들의 변소터일 것이다 보고 있는데요. 그 기생충의 종류를 가지고 백제 사람들이 보통 무엇을 먹었는지를 또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뭐 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현미경을 보면 알 수 있나 봐요. 여기 보면 회충과 편충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회충과 편충은 주로 이런 채식 같은 거, 채소를 많이 먹었을 때 붙어있는 그런 식의 기생충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간디스토마라고 하는 간흡충 있죠. 그런 게 발견이 됐고, 민물고기 같은 거는 이제 단백질 공급원으로 잡아 먹었고, 육식은 많이 못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육식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조충 같은 거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변을 통한 기생충을 가지고 그때 당시 사람들의 식습관도 알 수 있지 않았나. 우리나라는 고기 먹기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농경문화고 주로 채식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구려 백제 신라까지 꽤 럭셔리한 이런 식의 화장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리고 신라에서는 또 제가 아까 빼먹은 게 있어요, 여러분. 백제 화장실에 요것도 발견이 됐어요. 아까 뒤처리 스펀지 기억나시죠? 로마의 그 스펀지, 해면. 물론 그건 좀 부드럽긴 하지만 더러운 문제가 있었지만 백제에서는 뒷일을 이 목간으로 처리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프겠다. 이거를 뭐 이렇게 닦는다는 개념보다 긁어내는 개념이 아니었을까. 하지만 위생적으로는 이게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거 보니까 그 생각이 났는데, 옛날에 무슨 아프리카 관련된 다큐멘터리였는데, 어느 아프리카 부족은 화장실이 이렇게 푸세식식으로 있고 여기다가 딱 기둥을 박아서
쫙 노끈 같은 걸 놓고 여기 딱 기둥을 박는데 그 집안의 그 노끈의 윤택함과 뭐 광을 보고 그 집안에 약간 여기가 얼마나 역사가 오래된 집이고 그런 걸 알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노끈은 이제 이를 보고 이 줄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걸어가가지고 엉덩이를 닦는 역할을 했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거를 처음 봤던 사람이 막, 이 노끈의 윤택 이러면서 막 손으로 만졌는데 그게 그런 건 줄 알고 깜짝 놀랐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그런 식으로 슥 닦지 않았나. 아무튼, 나무 목간까지 보여드렸고요. 일단 통일신라 때까지는 이런 식의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는데 고려 때는 화장실에 대한 흔적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마 대략 푸세식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농경의 발달과 함께 그런 인분을 거름으로 썼기 때문에 점점 조선시대가 되면 푸세식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퇴보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화장실 문화가.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이런 식의 비수세식, 푸세식이 나타나는데요. 거칠에는 멋있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경복궁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 따로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조그맣게 푸세식식으로 좀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왕들 같은 경우에는 요강식으로 모았었고 경복궁은 이제 그 일제강점기 시기에 이제 뒤늦게나 화장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화장실을 갖고 있으면 그 안에 분변이 있고 냄새가 난다. 그래서 이제 원래 옛날에 조선시대 초기에는 만들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베르사유 궁전에 화장실 없는 거랑 같은 이유가 아닐까. 신성하고 이런 멋진 곳에 화장실이 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뭐 그런 식이 아니었을까 싶고 뭐 왕 얘기 나오니까 바로 매화틀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왕은 매화틀을 이용을 했습니다. 겁나 럭셔리한 그런 매화틀이죠. 포신포신한 비단에다가 밑에 매화틀 밑에다가는요. 이렇게 사기로 된 그릇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도 참 물론 럭셔리해 보이긴 하지만 우리는 사실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일을 보는데 왕은 항상 그 나인 앞에서 궁인들 앞에서 이제 일을 봐야 되니 너무 공개적으로 응가를 하는 그것도 참 스트레스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매화틀에 있는 그 변을 가지고 왕의 응가를 가지고 이제 내의원 어의한테 가져가면 주로 색깔과 냄새와 형태와 마지막으로 맛을 봤다고 하는데 정말 극한 직업이 아닌가. 그건 정말 뭐 어떤 직업 정신으로 할 수 있는 것일까? 소명의식? 어쨌든 허준도 그렇다면 맛을 보았다는 것인가? 아무튼 이게 응가용, 이 요강은 이제 변 말고 오줌용이죠. 요강은 여러분, 저 어렸을 때도 외할머니 댁에 요강 있었던 것 같아요. 겨울철에 요강 사용했던. 은근히 편하죠. 방에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실수로 이제 사촌 동생이 장난치다가 뛰어다니다 요강 엎으면 이제 오지게 욕먹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자, 어쨌든 이런 요강과 매화틀을 이제 궁궐에선 사용을 했고요. 일반 백성들은 보통 이제 푸세식 화장실을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뭐 럭셔리하게 막 만들기도 했어요. 이런 양반댁 그런 기와집에 가면 럭셔리하게 만들었고 뭐 남자용 여자용 이게 나누기도 했지만 안에는 어쨌든 푸세식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해우소라고 했던 근심을 이제 내려놓는 그런 절의 화장실은 어떤 식으로 남아있냐면 지금도 서남사에는 과거 조선시대 스타일의 그런 2층 화장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2층 화장실은 어떤 식이냐면요. 실제로 2층은 아니고요. 비탈길에다가 화장실을 지어요. 그럼 그 위에서 2층으로 들어가서 일을 보면 밑에 1층은 변을 모아놓는 그런 식의 창고가 있는 거죠. 그럼 1층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변을 가지고 밭에다가 놓는다던가 이제 그 변을 떠가지고 이제 거름으로 쓰게 되는 그런 식의 2층 구조의 절 화장실도 남아 있습니다. 푸세식 화장실 뭐 여러분들 뭐 다 어렸을 때 다 푸세식 화장실 한 번씩 보셨으니까 제가 사진을 보다가 너무 사진이 많아가지고 이거 신라시 때 화장실 틀 남아있었던 거거든요. 양옆에 이렇게 발 놓는 거. 이거를 깜빡하고 아까 안 보여드렸네요. 자, 어쨌든 조선시대에는 다소 퇴보한 모습이 보인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을미개혁 때 우리가 을미사변에 그런 아픈 과거가 있고 을미개혁이 있었잖아요. 그때 머리를 자르는 단발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당시 궁인들도 단발령에 반대하고 막 그랬었는데 밤에 이제 화장실에 갔다가 잡혀가지고 머리 잘려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어서 머리가 도깨비처럼 돼버렸다. 그래서 화장실을 그때 당시
도깨비 소굴이다라고, 화장실에 도깨비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조선시대에는 좀 아무래도 화장실이 이렇게 뭐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푸세식이고 하다 보니까 좀 더러웠겠죠. 조선시대 그때 상황을, 조선 후기의 상황을 박제가의 북하기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위생적인 문제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오늘날 도성 안 대부분의 집이 더럽고 지저분하다. 수레가 없어서 오물을 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서울에서는 매일같이 뜰이나 거리에 오줌을 버려 우물물이 전부 짜다. 냇가의 축대 주변에는 인분이 덕지덕지 달라붙어서 큰 장마가 아니면 씻겨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할 정도로 그때 당시 길거리 풍경이 결코 깨끗하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때 당시 한양의 거리에 사진이 있습니다. 이건 약간 근현대 시기, 조선 후기 시기 이제 사진인데요. 이 밑에 지금 동그라미 해놓은 게 다 모두 응가입니다. 물론 강아지들이 싼 것도 있었겠지만 사람이 밤에 이제 길에다 그냥 막 응가를 하는 거죠. 급한 대로. 네, 어쨌든 그렇게 깨끗하지 않았다. 응가를 이렇게 피해가면서 다녔어야 될 정도로 더러웠다. 근데 그것은 조선시대만은 아닙니다. 유럽에도 아주 화장실 문화가 더러웠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자, 먼저 유럽의 화장실 얘기를 그럼 해보도록 할게요. 유럽도 사정이 좋지가 않았는데요. 인구는 점점 많아지게 되고 중세 유럽에는 런던, 파리 같은 이런 대도시에는 화장실이 따로 없어서 본인들이 요강 같은 그런 식으로 나무 상자나 이런 데서 일을 보고 밖에다 그냥 집어 던져 버렸대요. 그래서 그때 당시 마차를 타고 다니면 엄청나게 분변이 튀었고, 그리고 가운데는 이게 수로 느낌으로 움푹 파였는데 거기다 그 분변을 모으는, 인분을 모으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너무 이제 똥물이 튀니까 그때 나타난 게 바로 하이힐이라는 거죠. 자, 루이 14세의 이런 빨간 하이힐입니다. 초창기 하이힐은 뭐 멋있게 이런 식으로 만들지 않았었고, 그냥 정말 통굽에 힐이 긴 건 튀니까, 자기 발에 변이 튀니까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루이 14세도, 태양왕 루이 14세도 이렇게 하이힐을 신고 있는 거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힐이 생긴 이유는 똥물 튀겨서다. 사실 유럽의 이런 향수, 이런 하이힐, 그리고 이런 예쁜 양산, 이런 것도 다 이런 화장실 문화와 관련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 양산을 쓰고 다니거나 아니면 남자들도 우산을 쓰고 다닌 거는 똥물 튀겼을 때 우산으로 이렇게 막기 위해서. 진짜 그때 당시는 이렇게 베란다 같은 이런 곳에서 그냥 이렇게 던져버렸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길거리를 갈 때 여자들을 찻길 쪽 말고 안쪽으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찻길 쪽에서 이제 물이 튀기도 하고 찻길이 위험하니까 여자를 이제 길 안쪽으로 이렇게 가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때부터 나온 에티켓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안쪽으로 가면 그나마 여기 앞으로 튀어나온 베란다에서 그 오물을 버릴 때 안쪽으로 다니면 오물 세례를 덜 받는데, 이제 바깥쪽에 걸으면 오물 세례를 많이 받기 때문에 받더라도 남자가 받겠다. 뭐 이런 식의 의미로 매너가 이때 나타났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베르사유 궁전에는 화장실이 없다고 하죠. 그러니까 베르사유 궁전 안에 화장실을 안 만든 이유는 이렇게 아름다운 예술적인 궁전에 화장실을 둘 수 없다. 뭐 그런 이유도 있고, 두 번째는 그때 당시 유럽은 이렇다 할 화장실 문화가 제대로 없었고 그냥 원래 길거리에다 싸고, 그래서 베르사유 궁전이 아주 미로 형태의 정원이 있죠. 정원에다가 필드에서 알아서 해결을 하는데, 실제로 정말 그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런 여자들의 치마가 엄청 풍성했습니다. 고래 뼈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치마를 엄청 풍성하게 만들어서 좁은 공간에는 그 치마가 지나가지도 못할 정도였다고 하는데, 그 치마는 그대로 앉으면 풍성한 상태에서 이를 보고 아무도 모른대요. 막 이렇게 부채질하면서 이렇게 하면 아무도 모르고, 아 잠시 쉬나 보다, 앉아 있나 보다 이렇게 보이고, 시녀가 들어가서 이제 엉덩이 닦아주고, 그리고 점점점 그렇게 치마가 커진 이유는 뭐 그때 당시 유행했던 뭐 이렇게 이제 귀족 여자들이 애인을 만드는 게 유행이었는데 거기다가 애인을 숨기는 용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치마가 엄청 컸다라는 거. 이것도 역시 화장실 문화와 관련된 거. 근데요, 프랑스는요, 제가 프랑스 여행 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프랑스에 딱 도착하는 순간 화장실이 더러워서, 그리고 지하철이 너무 악취가 나고 더러워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프랑스 지하철은 100년이 됐어요. 화장실이 없는 그런 지하철역도 있기 때문에 그 지하철역에 누가 오줌을 싸는 경우도 있고요.
되게 충격적인 화장실을 볼 수가 있는데 그걸 제가 영국에서도 본 적이 있는데요. 화장실에 변기에 뭔가가 없습니다. 딱 열고 뭐지? 여기서 어떻게 써야 되지? 되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스쿼트 자세로 공중부양 자세로 그때부터 연마할 수밖에 없었는데 변기 커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변기가 있으면 물론 좀 좁긴 하지만 이게 커버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싸면 되지 뭐 생각하겠지만 막 오줌 튀어있고 되게 더러워요. 세상 더러워요. 닦는다고 해결된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공중부양 자세로 연마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중에 프랑스 가실 분들은 꼭 스쿼트 자세로 떠서 쉬하는 거를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외로 화장실이 더럽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유럽에라고 해가지고 꼭 화장실이 깨끗한 건 아니라는 거죠. 자, 좀 중세 화장실에 대한 얘기를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 의자식 변기, 뭐 휴대용, 그러니까 귀족들은 이런 식의 변기가 있었고 물로 씻는 그런 비데도 있긴 했었다고 합니다. 이런 식의 이런 도기에다가 이제 물로 이렇게 씻는 그런 식의 정말 수동 귀족들이니까 노예라고 하긴 뭐하고 아무튼 하인들이 씻겨주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귀족들은 요 정도의 화장실이 남아 있고 귀족들이 아닌 경우에는 요강 같은 거에 모여서 그냥 버렸다. 그리고 되게 웃긴 유럽의 화장실을 봤어요. 이건 뭐지? 이런 시스템을 난 이게 엉덩이가 처음에 그랬는데 두 명이 같이 싸고 있는 느낌이고 이건 뭐 이게 만약에 근데 1층 집이 아니라면 뭐 2층 집이고 이렇다면 네 맞아 열리는 구조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요거 있죠? 밑에가 열려요. 그럼 하늘에서 막 응가비가 내려와 사랑비가 아니라 그런 똥비가 내릴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제 이런 오물이 내려오고 막 비가 오려나 했더니 비가 아니라 쉬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구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위에서 싸면 이렇게 기둥 밑으로 쭉 내려오면은 밑에서 이제 오물을 처리하거나 이걸 가지고 걸음을 쓰거나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유럽의 이제 화장실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랑 별반 다를 바 없고 사람들이 요강에서 해결하거나 그냥 길거리에다 해결하거나 필드에서 해결하거나 했는데 귀족들 같은 경우에는 19세기에 이런 청아백자로 만든 변기도 있었고 그런 다다미로 되어 있는 변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위생적인 부분은 조금 화장실은 깨끗한 편이에요. 일본 가서 여러분 화장실 가서 보셨죠? 일본은 화장실은 좀 깨끗한 편이고 전 일본에서 진짜 한 가지 좀 배우면 좋겠다는 문화가 있었는데 휴지를 접고 나오는 문화가 있습니다. 제가 휴지가 이게 예를 들어서 이 포스트잇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휴지가 이렇게 끝에가 있잖아요. 그러면 꼭 그 호텔화 휴지처럼 이 끝에를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있으면 또르르 하면은 어떻게 설명하면 되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살짝 삐져나오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딱 변기를 뽑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접어서 나오는 문화가 있대요. 물론 항상 다 그렇게 접어놓진 않지만 무슨 식당 화장실이라던가 뭐 호텔이라던가 어딜 가면 이렇게 항상 접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일을 본 다음에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휴지를 예쁘게 접어놓고 오는 게 에티켓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뭐 우리나라도 휴지를 접자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쓰고 나서 다른 사람이 쓸 거를 대비해서 깨끗이 좀 정리해놓고 나오는 그런 부분은 좀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유럽의 그런 화장실들까지 쫙 봤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서양의 화장실은 아까 그렇게 커버 없는 거 말씀드렸고 요런 거 있어요. 프랑스에 이렇게 친구랑 같이 여러 명이서 측면에서 이런 것도 길에 있고요. 그리고 요것도 있어요. 이렇게 막 우체통처럼 생겨가지고 빨간색 우체통인데 여기서 이제 일을 보면 쉬를 하면 그걸 흙에다가 놔가지고 친환경이다 이렇게 만드는데 좀 아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남자분들 이렇게 쉬하는 곳이 전봇대잖아요. 그래서 전봇대에다가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게 또 나은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사실 뭐 우리나라도 뭐 밤에 아저씨들 보면 다 이렇게 벽이나 전봇대나 그런 데가 다 프리하게 본인들 화장실이기 때문에 소변을 길에다 안 보는 뭐 그런 것도 좀
노상방뇨 아무튼 그거를 금지시키는 이런 방안인 것 같습니다. 자, 프랑스의 최근의 화장실까지 보여드렸고요. 여러 가지 이제 화장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렇다면 수세식 화장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변기식의 수세식 화장실은 언제부터 생겼느냐라고 얘기하면 점점점 도시화되고 이러면서 상하수도 체계가 생기고요. 우리가 먹는 물과 버리는 오물용이 좀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배설 공간, 욕실 공간 이렇게 나타나면서 수세식 화장실이 깔끔하게 나타났고,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학교 화장실은 다 입식이었죠. 근데 저는 생각해보면은 그런 휴게소 화장실이나 공중 화장실은 입식이 오히려 깨끗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는 반반으로 입식 앉아서 하는 거 나눠 있거든요. 저는 무조건 입식을 가서 일을 봐요. 입식이 물론 옆에가 막 튀고 뭐 그런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엉덩이는 닿지 않으니까 그게 더 깨끗하지 않나. 어쨌든 옛날에 입식이었다가 우리나라도 이제는 양변기를 거의 다 사용을 하고 있죠. 자, 아무튼 오늘은 화장실의 역사와 여러 가지 화장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뭐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화장실 문화, 깨끗이 화장실 사용하는 거, 공중 화장실도 더럽게 사용하지 않는 거, 그리고 가끔씩 있어요. 물 왜 안 내리는 거야? 그 화장실 그 학교에서 제가 막 주번이어서 청소하거나 그러면 분명히 물을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나콘다 레비도가 안 내리는 사람이 있어. 뭐지? 자랑하고 싶은 건가? 그래서 난 너무 궁금해서 왜 안 내리는 걸까요? 그래서 화장실 제발 물 좀 내리고 좀 최대한 자기가 튕겨 있으면 좀 닦고 나오는 깨끗한 화장실 에티켓.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뭐 그런 거 중요하지 않나. 진정한 이런 선진국의 척도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약간 이제 선진국이잖아요. OECD 가입한 지도 오래됐고 이제 화장실 깨끗이 사용을 하고 좀 이렇게 휴지를 버릴 때도 좀 깨끗이 부악 봐라 이렇게 버린 거지 않아요. 깨끗이 버리고 여성용품도 깨끗이 버리고, 근데 이런 식의 공중 화장실 문화 깨끗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머무자리 아름다운 그런 매너인이 됐으면 좋겠다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각국의 이런 세계적인 화장실 문화 아주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훑어봤고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콘텐츠에서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